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증성 장질환 추적 및 검사 전략에 대해 발표를 맡은 허진성 간호사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염증성 장질환, 즉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검사와 추적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네, 환우분들께서 진료를 받다 보시면은 외래에서 다음에도 피검사랑 대변검사 하고 올게요 라고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대변검사는 안 하고 오면 안 되는지, 피검사는 다음에 하면 안 되는지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맨날 검사를 하자고 하는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또 검사를 하자고 하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병원에서 왜 대변검사, 혈액검사, 내시경을 자꾸 하자고 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조기 치료 전략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좀 이루었을 때의 경과를 보여줍니다. 환자는 일시적인 증상 호전이 반복되지만 점차 장 손상이 누적되고 협착이나 누공, 결국 수술로 이어지는 이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는 증상 기반의 치료만으로는 염증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진단 후 빠르게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최적화된 치료를 적용한 경우인데요. 환자는 조기에 염증이 억제되고 장 손상도 최소화되고 수술이나 입원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염증 지표를 기반으로 한 목표 기반 치료 접근이 중요하고 진단 초기가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시기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 예후 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서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는지를 좀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목표를 정하고 치료하는 방식, 즉 트리트 타겟 전략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도식입니다. 맨 왼쪽은 환자가 증상이 있는 활동기 상태를 말하고 이때 증상만 줄이는 것이 초기 목표고 이를 임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복통이 줄고 설사가 줄어드는 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중간 목표로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몸 안에 염증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나 대변검사 같은 염증 지표들이 정상화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염증까지도 조절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고 임상 관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내시경적 관해는 장기적인 목표인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염증이 보이지 않고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나아가서 크론병에서 장 전층을 치유하는 전층 치유나 궤양성 대장염에서 조직학적 관해를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하면서 치료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목표 기반 치료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치료의 목표는 1차적으로 증상의 호전에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증상과 염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 옆에 빙산 위에 보이는 부분인 증상, 즉 혈변이나 설사, 복통 같은 것이 좋아진 후에 물속에 숨어있는 부분인 내시경적 치유, 조직학적, 영상학적 치유까지 치료가 닿아야 염증이 호전되고 완전히 안정된 상태, 즉 깊은 치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치료 목표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료실에서 증상을 묻는 문진을 통해서 환자의 복통이나 설사, 혈변 같은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염증의 호전 중에 점막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때 조직학적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중에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염증 세포가 남아있는지 보는 검사이고요. 다음으로는 영상학적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CT 같은 검사를 시행해서 장벽이 두꺼워졌는지, 장이 좁아졌는지, 노공이 생겼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있고 그 외에 혈액검사나 대변검사를 통해 염증이 가라앉았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료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객관적인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 임상 증상을 통해 평가하는 지표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표 두 가지가 주요 평가 도구인데요. 왼쪽이 크론병 환자에게서 사용하는 크론병 활성도 지수, 오른쪽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부분 메이어 점수입니다. 그래서 크론병의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의 설사 횟수, 복통의 정도, 전신 컨디션, 발열이나 관절통과 같은 동반 증상을 종합해서 점수로 환산하게 되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이 활발하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염증이 잘 조절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대변 횟수나 혈변,
진료 중에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수들이 단순히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서 치료 반응을 수치로 확인하고 다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진료 중에 대변 몇 번 보셨어요? 혈변 있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모두 점수 계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조금 더 간단히 한 환자 보고 성과라고 하는 지표도 있는데요. 크론병에서는 복통과 배변 횟수,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혈변과 배변 횟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치료 반응을 좀 간단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환자 보고 성과랑 크론병 활성도 지수 또는 부분 메이어 점수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은 기준점 이하로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초기 목표인 임상 반응과 중기 목표인 임상 관해를 달성했는지 객관화된 점수로 좀 표현을 해서 치료의 반응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C 반응 단백질, 줄여서 CRP라는 검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CRP는 몸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장염증이 심할수록 수치가 올라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진료에서는 보통 CRP가 이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거나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치료 목표 달성 기준으로 삼게 되고요. CRP 검사의 장점은 많은데 피 한 번만 뽑으면 되는 간단한 검사고 자주 반복해 볼 수도 있고 내시경보다 부담도 훨씬 적고 경제적인 검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를 자주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 모든 염증이 CRP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고 특히 장의 염증이 오래된 경우나 경미한 경우에는 CRP가 정상인데도 실제로는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감도는 낮고 특이도는 높은 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 하단의 표를 보시면 CRP는 염증이 없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염증이 있을 때 꼭 이상이라고 잡아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RP만으로 염증 상태를 완전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검사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생화학적 지표인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대변 속에 들어있는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 점막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호중구라는 염증 세포가 장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호중구가 장 안에서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을 내놓는데 이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이 다른 면역 세포를 또 끌어들이고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 칼프로텍틴이 대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대변 검사로 칼프로텍틴 수치를 측정하면 장의 염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칼프로텍틴 수치는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감염성 장염과 같은 다른 장애 이유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의랑 상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이제 대변 칼프로텍틴이 염증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이제 치료 목표로 삼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250 마이크로그램 미만을 좀 안정된 상태로 보고 특히 크론병 환자에서 수술 후 재발 위험 평가를 할 때는 150 마이크로그램 미만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프로텍틴 검사의 장점은 장 점막 염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침습 없이 대변만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반복 검사도 가능하고 비용 효율도 좋은 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역시 단점도 존재하는데 염증성 장질환 평가에서 정확성에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대변 채취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서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방금 혈액 검사인 CRP 검사는 민감도가 낮고 특이도가 높은 검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에 염증이 있을 때는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염증이 없을 때도 가끔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를 민감도는 높고 특이도는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지표인 대변 칼프로텍틴과 C 반응 단백질을 함께 평가하는 게 점막 치유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같은 생화학적 지표들은 간접적으로 염증을 추정하는 검사였고 그에 비해 내시경은 장 점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여서 치료 반응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크론병 환자의 내시경 사진이고 아래쪽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이 사진에처럼 장의 혈관이나 궤양, 출혈 등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지 확인해서 내시경적 관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언제 하는지 보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나 증상이 나빠져서 재발이 의심돼서 치료 전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게 되고
이제 대장 내시경 소견이 불충분한 경우엔 캡슐 내시경이나 소장 내시경이 추가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 검사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장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증상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는 장 안을 들여다보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검사지만 소장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나 장 바깥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영상 검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영상 검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CT 소장 조영술, 오른쪽이 MRI 소장 조영술이고요. 둘 다 장을 촬영하는 특수 영상 검사여서 장의 염증뿐만 아니라 장벽의 두께나 누공이나 농양, 장 주변 조직까지 넓은 범위의 병변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는 내시경 검사처럼 삽입하거나 마취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비침습적이고 장관을 좀 확장시켜서 소장 병변 관찰하는 데도 용이하고 장 바깥의 병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검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매우 객관적인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조영제나 장전결제 복용에 따른 불편감이나 장폐색이나 급성출혈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좀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나 MRI 중에 어떤 검사를 선택해서 시행할지는 환자의 상황이나 병원의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직검사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조직검사는 내시경 중에 장 정말 일부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로 염증성 장질환 진단할 때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평가할 때도 매우 중요한 검사인데요. 내시경으로 보기엔 염증이 거의 없어 보여도 조직검사에 미세한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통해서 장점막 깊숙한 곳에 염증 세포가 남아있는지, 미세한 궤양이나 염증 흔적이 있는지 혹은 장기간 염증이 지속된 경우에 조직의 구조가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서 조직학적 치유를 또 치료의 한 목표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제 크론병 환자의 전층 치유와 비슷하게 상당수 점막 치유 환자들이 조직학적 관해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렵고 편독자 간 차이가 크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공식적인 치료 목표까지 되진 않고 내시경적 관해를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꾸준히 상태를 점검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데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진료를 볼 때 증상이 어떤지 문진을 통해 확인을 하고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로 염증 수치를 체크하고요. 약을 바꾸기 전에는 내시경 검사를 해서 장안 상태를 확인하고 크론병이면은 소장인까지 영상 검사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치료 시작하고 효과가 있는지 볼 때도 증상과 염증 수치뿐만 아니라 내시경과 영상 검사로 염증이 얼마나 가라앉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까지도 관리할 수 있고 장 손상이나 수술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어도 검사를 꼭 꾸준히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설명드린 추적 검사들 이외에 치료 중에 하는 검사를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번 슬라이드는 면역조절제 처음 시작하시는 환자에게 필요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묘란이나 아자비오, 프리네톤과 같은 면역조절제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이제 TPMT랑 NUDT15라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미리 확인하고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 특히 골수 기능 억제를 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자티오프린이나 메르카토퓨린과 같은 약물이 이제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TPMT랑 NUDT15라는 유전자가 약물이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로로 가게 해주는데 이때 이제 돌연변이, 특히 NUDT15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약물의 활성 대사체가 체내에 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골수 기능 억제 같은 중대한 이상이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이럴 경우에 면역조절제 용량을 좀 줄이거나 필요시에 다른 약제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전자 검사가 단순히 참고 자료가 아니라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일부 항목이 비보험 검사라서 비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물학적 제제 중에 레미케이드, 램시마, 휴미라를 사용하는 환자분들이 약물의 혈중 농도랑 항체를 측정해서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약물 농도 측정 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그래프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치료 약물 모니터링의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래프인데 이제 정맥 주사랑 피하 주사의 약물 농도 변화나 혈중 약물 농도가 필요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 용량을 좀 증량하거나 투여 간격을 줄여서 효과를 회복할 수 있고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 약물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면역조절제를 병용 투여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시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약물 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성 악화 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검사들 이외에 기생충 검사를 포함한 일반 분변 검사나 분변 배양 검사, 클로스트리디움 검사나 거대세포 바이러스 검사 같은 걸 추가로 시행해서 클로스트리디움 장염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스 장염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각 약제에 따라서 반응이나 관해에 도달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면 크론병 환자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상 반응에 도달하는데 2주, 임상 관해에 도달하는데 4주, CRP 감소에 5주, 칼프로텍틴 감소에 8주,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하는데 13주 정도 걸리는 반면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주 차의 임상 반응과 임상 관해, 5주 차의 CRP 감소, 8주 차의 대변 칼프로텍틴 감소, 11주 차의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좀 중요하게 외우거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초기 목표인 임상 반응이나 중기 목표인 임상 관해, 장기 목표인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할 때까지 약제마다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환자분들 개개인마다 상태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임상 반응이나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서 하시는 검사의 시기가 개인마다 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대략적인 플로우로 보여드리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처음 진단되었을 때나 또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는지를 좀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치료 시작인데요. 처음 진단되었거나 급성 악화가 발생한 경우에 약물 치료를 통해 빠르게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고 12에서 16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치료 효과가 충분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았다면은 약을 조정하거나 치료 전략을 다시 세우게 되고 증상과 염증 수치가 좋아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3에서 6개월마다 증상이나 혈액 대변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추적하고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내시경이나 영상검사를 통해서 장 상태를 좀 직접 확인하면서 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염증이 남아있지 않은지 다시 나빠지는 조짐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마커는 3에서 6개월 간격, 내시경 검사는 1에서 3년 간격, 크론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영상검사도 1에서 3년 간격으로 치료 유지와 재발 예방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게 되고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제 이상소견 증상이 좀 나빠지거나 검사 수치가 악화되면은 증상 검사 수치, 내시경, 영상검사를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치료를 조정해서 조기에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자에게 다 똑같지는 않고 개인의 병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 좀 맞춤형으로 조절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증상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않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로 조용한 염증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서 주기적 검사와 평가가 왜 필요한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속적인 관해 유지를 위한 기존 치료 방법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증상 재발이 관찰되는 경우 신속히 치료 전략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약제에 대한 부작용 및 약물 치료의 수능도를 보기 위해서 주기적인 검사와 평가를 꼭 잘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